2025년 10월 서울 한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80세로 세상을 떠난 박철수 할아버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평생 외로웠던 분. 며느리 김지연은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오래된 책들, 그리고 20년 된 김치 냉장고 하나. 냉장고 문에는 노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시오. 마이너스 철수. 지연은 남편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냉장고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2010년 우리 결혼할 때 사주신 거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게 하셨어. 돌아가신 후에만 열라고 하셨지. 지연은 의아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김치 냉장고.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지연은 혼자 시댁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김치 냉장고 안에서 나온 것은 얼음으로 꽁꽁 얼어있는 커다란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은 얼음 덩어리를 꺼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얼음이 녹자 드러난 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금괴 3개, 그리고 300권의 낡은 공책.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금이에요? 30년 전, 1995년 겨울, 북한 함경북도 무상군,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광부였던 박철수는 50세, 아내와 18살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약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요. 하지만 아내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4년 12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죽었어요.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만은 살려야 한다. 1995년 1월, 철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먼저 남쪽으로 간다.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삼촌 집에서 버텨라. 민준은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하지만 철수는 떠나야 했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새벽, 두만강.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딱, 딱, 딱.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조금만 더. 철수는 아내의 결혼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져온 유품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목까지 살겠소.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 공안에 잡힐까 두려웠습니다. 1995년 7월,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성공해서 꼭 데려올게. 1995년 8월, 대한민국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95년 11월, 서울 영등포 쪽방촌 3평짜리 작은 방. 철수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일자리 구합니다.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북한 사람은 안 뽑아요. 공장 면접. 사투리가 심하시네요. 북한 출신입니다. 아, 다른 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나이가 55세요? 너무 많으시네요.
한 달 동안 3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북한 출신, 나이, 사투리, 모든 게 장애물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철수는 새벽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이 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날부터 철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 3시간 동안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에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1996년, 철수는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민주는 18세, 아버지를 만나 울었습니다. 아빠, 민준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주는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야, 너 아빠 빨갱이래? 북한에서 왔다며? 민주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민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학교 애들이 저를 빨갱이 아들이라고 놀려요. 당분간 학교에 오지 마세요. 죄송해요. 철수는 편지를 읽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북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내 손주만큼은 당당하게 살게 해주겠다. 1997년 3월 15일, 철수는 폐지를 주워 모은 돈 5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금은방 앞에서 30분 동안 서성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북한 사람이 금을 사도 될까?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돈 주시오. 그만 돈이요? 5만 원입니다. 철수는 봉투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작은 금 조각 하나를 건넸습니다. 3.75g. 너무 작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금은 거짓말 안 합니다. 20년, 30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금 조각을 봤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1997년 3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그만 돈을 샀다. 5만 원. 손이 떨렸다. 이게 시작이다. 매달 이렇게 모으면 25년 후엔 큰 돈이 될 거다. 아들아, 손주야. 아빠는, 할아버지는 북한 사람이지만 너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금을 모으겠다. 금은 거짓말 안 하니까. 이것이 25년 일기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변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절약. 술을 끊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절약.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절약. 폐지로 버는 90만 원. 생활비 40만 원. 절약한 30만 원. 총 80만 원. 이 중 50만 원으로 금을 샀습니다. 매달 10돈씩. 1997년 4월 10돈. 1997년 5월 10돈. 1997년 6월 10돈. 한 달도 빠짐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새천년이다. 손가락이 얼어서 까맣다. 지난 겨울 영하 20도에서 폐지를 주었다. 손가락이 동상에 걸렸다. 하지만 오늘도 금 10돈 샀다. 벌써 36개월. 360돈. 약 1.35kg. 22년만 더하면 된다. 2000년대 초반. 철수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4시 10분 수레 끌고 출발. 7시까지 폐지 줍기. 하루 3만 원. 아침 식사 후 낮잠. 오후엔 폐지 정리. 저녁 식사 후 일기 쓰기. 밤 9시 취침.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9,125일. 2008년 금융위기. 폐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30원으로. 하루벌이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폐지값이 반으로 떨어졌다. 하루에 10,000원밖에 못 번다. 그래도 이번 달 금은 샀다. 밥을 하루 한 끼만 먹었다. 괜찮다. 북한에선 일주일도 굶었으니까. 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 돈에 10만 원이 됐다. 1997년엔 5만 원이었는데 2배가 됐다. 계속 모으면 된다. 2010년 아들 민준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철수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 김치 냉장고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절대 열지 마시오. 내가 죽은 후에 열어라. 며느리 지연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아들이 결혼했다. 며느리가 인사했다. 착해 보인다. 말은 못했지만 고맙다. 김치 냉장고를 선물했다. 그 안에 지금까지 모은 금 520돈이 들어있다. 약 1.95kg. 절대 열지 못하게 했다. 앞으로 12년만 더 모으면 된다. 2015년 7월. 철수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깝다. 이 돈으로 금 5돈 더 살 수 있다. 철수는 허리에 파스만 붙이고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구부린 채로 수레를 끌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병원 가고 싶지만 돈이 아깝다. 이 돈으로 금 1돈 더 살 수 있다. 지금까지 18년. 650돈. 7년만 더 버티면 된다. 며느리가 생강차를 끓여줬다. 고마운 아이다. 말은 못했지만 2017년 5월 3일 병원 복도. 철수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80세 노인이 손주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증손주라고 해야 나이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손주였습니다. 작은 아기. 박서준. 철수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증손주요. 철수는 80세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5년 더, 10년 더 살 수 있겠다. 며느리 지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철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웃어줬습니다. 고생했소. 고맙소. 지연은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 5월. 손주 서준이의 돌잔치. 철수는 금반지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작은 금반지. 5돈짜리.
민준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거 비싼 건데. 철수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금반지를 사기 위해 6개월을 더 일했다는 것을. 철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손주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울었다. 아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금 720돈. 5년만 더. 그날부터 철수는 매주 토요일 손주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중요한 일이란다. 어떤 일이요? 너를 위한 일이란다.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20년 6월, 손주 서준이가 종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 철수는 그 종이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지고 다녔습니다. 철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서준이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썼다. 삐뚤빼뚤하지만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예쁜 글씨다. 이 종이는 평생 가지고 다니겠다. 금 750돈. 거의 다 왔다. 2022년 12월 31일. 철수는 금은방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찾아온 그 금은방. 금은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25년째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그동안 모은 금을 금괴로 만들어 주시오. 금은방 주인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모으셨길래? 750돈이요. 750돈이요. 25년 동안 매달 평균 2.5돈씩 모았소. 금은방 주인은 계산했습니다. 750돈이면 약 2.8kg입니다. 현재 시세로 2억 1,750만 원입니다. 철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금괴 3개로 만들어 주시오. 각각 250돈씩.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금괴 3개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이 무거웠습니다. 25년의 무게였습니다. 9,125일의 무게였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냉장고. 안에는 낡은 공책 300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간 매달 쓴 일기. 철수는 금괴 3개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괴가 얼음 속에 묻혔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쪽지를 썼습니다. 지연아, 미안하고 고맙다.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항상 고마워했다. 서준아,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왔단다.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금을 모았단다. 이 금괴 3개. 지금은 2억 2천만 원이지만 10년 후엔 더 오를 거야. 금은 거짓말 안 하니까. 이 금을 보면 기억해라.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북한 사람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그걸 증명했다. 2억 2천만 원. 탈북민 할아버지도 할 수 있었다. 철수는 쪽지를 금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또 다른 쪽지를 붙였습니다. 절대 열지 마시오. 2023년. 철수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2024년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철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가슴이 자꾸 아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김치 냉장고 안에 금괴 3개와 이 일기 300권을 넣었다. 지연이가 발견하겠지. 착한 아이니까. 서준아, 할아버지는 간다. 금괴 3개는 내 거다. 하지만 이 일기 300권은 금괴보다 더 소중한 거란다. 25년간 매일 쓴 이 일기를 읽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안녕. 사랑한다. 2025년 10월 4일 박철수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였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장례를 마친 3일 후 며느리 지연은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얼음 덩어리. 지연은 그것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얼음이 녹자 금빛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금괴 3개. 그리고 300권의 공책. 지연은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금인가요? 금은방 주인이 감정했습니다. 24K 순금입니다. 750돈. 약 2.8kg. 현재 시세로 금은방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억 2,500만 원입니다. 5억? 네. 2022년 기준으론 2억 2천만 원이었겠지만 최근 3년간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2배 넘게 올랐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7년 3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금한돈을 샀다. 5만 원. 손이 떨렸다.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손가락이 얼어서 까맣다. 하지만 오늘도 금 10돈 샀다. 2008년 12월 31일. 폐지값이 반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이번 달 금은 샀다. 밥을 하루 한 끼만 먹었다. 2015년 7월 10일.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병원 가고 싶지만 돈이 아깝다. 이 돈으로 금한돈 더 살 수 있다. 지연은 울었습니다. 2017년 5월 3일. 오늘 손주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울었다. 2020년 6월 15일. 서준이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썼다.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예쁜 글씨다. 지연은 300권을 다 읽었습니다. 3일 밤낮을 꼬박 읽었습니다. 25년 9125일. 한 줄 한 줄이 희생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사랑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쪽지를 읽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고 고맙다. 서준아,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지연은 폭풍같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금괴는 단 1g도 팔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의 25년을 지키겠다고. 2026년 3월. 손주 서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입학식을 마치고 지연과 서준은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1945년 북한 함경북도 출생. 2025년 대한민국에서 영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서준이 할아버지 사진 앞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금메달. 1등 상장. 할아버지, 저 1등 했어요.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셨다고 놀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하셨다는 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게요.
그럼 할아버지가 모은 금은 안 써도 돼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연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5억이 아니라 25년의 희생이었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셨어요. 탈북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고맙습니다, 아버님. 화면이 전환됩니다. 25년 전 새벽. 젊은 철수가 수레를 끌고 가는 뒷모습. 구부정한 등. 하지만 걸음은 힘차다. 희망찬 아침 해가 뜨고 있다. 자막이 나옵니다. 5억 2,500만 원보다 소중한 것은 25년간 하루도 쉬지 않은 그 사랑이었습니다. 1997.3, 15-2022.12, 30일, 9125일의 기록.